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하늘을 우러러 수천 점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고요? 전국의 일부 공무원과 주요 공공기관 직원들이 세금으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나 시계 같은 개인용품을 수천 점 사질 않나 외유성 출장을 갔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안에서 세는 혈세, 밖에서도 세고 있었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세금 축내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정신들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12월 6일 수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 답답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 소식 들으시고 깜놀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어제 저녁 때 사고가 있었는데요. 바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참여하고 나서 지인들하고 저녁을 먹고 반주를 마시고 귀가를 하는데 반주를 했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불러서 승용차를 타고 귀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젯밤 8시 30분께 경기도 의왕시 봉담 과천 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으로 이제 진로를 잡고 있었는데 그때 8.5톤 화물차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탄 승용차가 충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 탄 승용차가 사고 충격으로 180도 회전해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후에 멈췄는데 다행히 굉장히 큰 인명사고는 없었고 유 전 본부장이 지금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설명으로만 들어도 영화 같은 얘기잖아요. 뭔가 차량끼리 부딪힌 다음에 차가 180도 돈다는 거에서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기에 지금 차량끼리 지금 부딪혔던 사고가 난 걸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정말 이런 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선 변경할 때 우리가 뒤따라오던 차량, 앞뒤로 있던 차량이 같은 차량이 같은 노선으로 갈 때 부딪힐 위험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일단 유동규 씨 차량은 3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선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화물차도 2차로로 합류를 하게 된 거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앞선 상황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나눠져 있습니다. 2차로로 두게 되면서 사실상 합류가 된 것처럼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물차의 전면부와 유동규 씨 차량에 지금 보시면 좌측 측면이 충돌했는데 일단은 고의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에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고요. 자, 유동규 씨 차량의 경우에는 당시에 대리 기사가 운전 중이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다른 동승자는 일단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니까 영화 같잖아요. 퉁 부딪히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탄 차량이 180도 돈다는 거 아니에요. 영화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유동규 하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설마 우리가 맨날 뉴스에 접하는 그 유동규 맞을까? 막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유동규 씨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동규 씨 뭐 다 아시겠지만 그 과거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으니까 이재명 지금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의 핵심 관련자이기도 하고 지금은 그 당시 관련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는 인물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 30일에 김용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뇌물, 정치 자금 수수 등에 관한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이 됐었죠. 그 당시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이 유죄 판단의 가장 주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굉장히 핵심적인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유동규 본부장 지금 그 당시에 김용부 원장은 징역 5년의 법정 구속이 되고 본인은 이제 무죄로 일단 1심에서는 풀려났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수혜자는 이재명, 그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제 저희가 지금 자료 화면을 보여드렸잖아요. 얼굴 보시면서
이 유동규, 근데 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사고가 났단 말이야? 아니면 이제야 막 무릎을 탁 치실 거란 말이에요. 당시 1심 선고 난 이후에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들이고 였잖아요. 결국 책임자는 이재명 대표라고 볼 수 있지.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원래 얘기 듣기로는 오늘도 뭐 재판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오늘 재판에 나간 거예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만약에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은 변호인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직접 참석해야 하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 형사재판에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이제 부상을 입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일부 미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때문에 유동규 씨가 지금 현재 변호사와 경찰서를 찾아서 화물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교통사고냐 모종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인은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그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또 이제 여타의 어떤 주변 재반 상황을 고려해서 단순 실수인지 고의에 의한 사고인지는 조만간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차량 충돌로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님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타고 있던 차량을 운전하시던 대리운전자님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천만다행이다. 일단 이런 생각해 봅니다. 혹시 요 며칠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뉴스 보시다가 보면 이 이름이 떠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이름 익숙하실 겁니다. 여 에스더 씨인데요. 사실 방송도 많이 하시고 또 가정의학과 전문가 의사로서 이제 많은 시청자들에게 다가가는 방송에 출연했었기 때문에 네. 좀 익숙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여 에스더 씨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전 식품의약청 과장에게 고발당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허. 이 식품표시광고법의 주된 내용은 객관적 근거 없이 이제 다른 제품하고 부당하게 비교를 한다든가 의약품이 아닌데 의학적 효과가 나는 것처럼 광고를 한다든가 질병에 대한 예방 효과나 이런 것들을 부당하게 표시하는 경우에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네. 일단 이 고발인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여 에스더 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현직이 아니고 이제 전직 신분이지만 현직에 있을 때도 이런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적발해 왔는데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해서 고발했다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사진 보신 분들은 여 에스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니야? 이제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여 에스더 씨가 방송 등을 통해서 사업 과정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 등을 막 얘기를 하면서 신뢰를 많이 쌓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돌연 지금 허위 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지금 고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지금 놀라셨을 거예요. 과거에 나왔던 그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찰서에도 많이 불려갔어요. 제가 이렇게 홈쇼핑을 나가면 의사가 홈쇼핑을 나가니까 경쟁사에서 민원을 넣죠. 그리고는 그게 해결이 됐는데 2, 3년이 걸려요. 제게 신념이 있었거든요. 내가 공부하는 이 분야가 정말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우선은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좋은 뜻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었는데 너무 홈쇼핑 시장이 좁을 때 이제 홈쇼핑을 나가서 시드머니가 갑자기 이제 100억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남편이 적절한 시기에 놀고 먹는 남편이 갑자기 이커머스를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렇게 유명한 방송인이기도 한 여 에스더 씨가 지금 고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과연 사실이 뭘까, 진실이 뭘까 궁금하실 텐데 김묘성 기자님, 네.
혹시 여 에스더 씨는 그러면 지금 고발당한 거에서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어제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허. 일단 딱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으로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모든 광고는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네. 이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어떤 곳이냐.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할 만한 절차를 밟았다라는 것이 여 에스더 씨의 주장입니다. 어허. 그리고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그 대부분은 네. 소비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운영을 했던 매거진이 있는데 그 매거진 속의 일부 문구라는 것이 여 에스더 씨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창립 이래 이름이 알려진 공인으로서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신념을 밝히기도 했는데 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 왔다라면서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사회적인 책임까지 질 것이다라고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을 냈군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여 에스더 씨의 남편분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예, 여 에스더 씨의 남편이 바로 홍해걸 의학 박사인데 아하, 네. 항상 여 에스더 씨가 홍해결 씨가 집에서 논다고 항상 뭐 그런 식으로 예능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홍해결 씨도 이렇게 그 예능에서 나오는 대로 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학 박사로서 아하.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죠. 네. 근데 이번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아하, 네.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고 하면서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썼는데 네.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것이 여 에스더 씨를 응원하는 내용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단 남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남편으로서 아내 응원 안 하면 누가 응원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순간에는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고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슨 뭐가 진짜 있나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뭔가 지금 사실관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이와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과거에도 이제 강남구청에 지금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분께서 여러 차례 뭐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일단 강남구청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난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일단은 뭐 식약처로도 막 지금 문제가 있다는 접수가 되고 있으니 일단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 여에스더 씨의 이 내용들이 이제 부당 광고에 해당하는지 뭐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 이후에 추가로 문제가 발견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강남구청에 민원 제기했을 때와 지금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예.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떠한 결론도 식약처에서 낸 상황은 아니고 아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1차적으로 강남구청에서만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뭐 고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뭐가 어찌됐냐 말하기에는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사를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데 다만 하재근 평론가님,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긴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지금 업계 일각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기타 가공품류의 경우에는 식약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대신에 이런 기타 가공품류는 건강 기능성을 강조하면서 광고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광고에 의사 등의 전문가를 출연시켜서 우회적으로 마치 그러한 건강 기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좀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이런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논란은 논란대로 차분하게 따라가되 우리가 또 뭔가 반성하고 고칠 게 있다면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젯밤에도 진짜 이 방송 보시느라고 늦게 주무신 분들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트로트 한일전을 위한 국가대표 선발전. 네, MBN의 새로운 프로그램이죠. 현역 가왕.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어제 2회가 방송이 됐습니다. 아하. 어제 2회에서는 정말 특히나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던
현역 가수들이 많이 출연을 했어요. 아. 그들이 그냥 등장만 했을 뿐인데 객석은 정말 술렁술렁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먼저 가장 기다렸던 분 중 한 분이 바로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누굴까요, 네? 경연자는 난가. 린. 아니 오늘 축하 무대 오신 거 아니냐고. 네, 초대가수 아니냐고. OST에서도 강자고. 어나더 레벨이죠. 네. 근데 여기를 사실 나올 건데 진짜 이거는 진심이다. 진짜. 네,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게 결심하기까지 고민 안 했어. 그냥 단 1초도 하지 않았어. 진짜 트로트를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현이 되니까 갑자기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고. 가장 견제가 되는 출연자 있을까요? 린 선배님. 린 선배님이 린 씨. 린 언니 좋아요. 어떻게 이분이 여기를 나오지? 경연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다라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장르는 발라드지만 잘하는 장르는 발라드지만 정말 좋아하는 장르는 또 트로트이기 때문에 나 너무 떨려서 말을 잘 못하겠어. 나 떨려. 손발이 진짜 떨리더라고. 정말 트로트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이팅! 오늘 선배님들 저는 0년 차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이분 하실 거 바로 린 씨인데 뭐 드라마 OST에 뭐 여왕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린 씨가 트롯 무대에 지금 도전장을 내민 거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그렇습니다. 린 씨가 트로트 오디션에 등장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는데 어허. 린 씨가 우리나라 발라드계에서 탑을 찍었던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OST의 여왕으로도 유명하고 네. 그랬던 분이 지금 트로트 오디션에 등장을 한 거예요. 대박 사건. 린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나는 이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서 단 1초도 고민하지 않았다. 세상에. 바로 출연을 결정했다고 하면서 어허. 원래부터 트로트 앨범을 내는 게 내 꿈이었다. 그래요? 내가 잘하는 장르는 발라드지만 어허. 좋아하는 장르는 트로트다. 어머. 이렇게 또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네. 그래서 트로트 경력 0년차, 여기가 현역 가왕이니까 다 현역 가수들인데 네네. 0년차 트로트 현역 가수로 지금 출연을 한 거예요. 아하. 이게 옛날 같았으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인데 네. 발라드 톱 가수가 트로트 경연대회에 출연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트로트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오호. 또 이 프로그램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트로트라는 게 좋아만 한다고 해서 잘 부를까요? 과연 트로트에 도전한 린 씨의 실력은 어떨까요?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약속하더라. 가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잡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줄 수가 없더라. 여자이기 때문에 나를 울린 남자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날 두고 떠나가면 떠나버리면 정 때문에 나는 어떡해. 나를 울린 남자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대박 사건이네요. 전현평론가님,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시쳇말로 진짜 간들어져 세상에. 그렇습니다. 저 근데 깜짝 놀랐는데 이런 상상이 들었어요. 린 씨가 무대에서는 그 아주 서정적인 발라드 부르고 혹시 집에 가서 매일 트로트 부르시는 게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능숙하게 불렀는데요. 네. 사실 저 사랑이 야속하더라 라면 하춘아 씨가 딱 떠오릅니다. 근데 또 누구 떠오르시나요? 몰라요. 김영철 씨. 김영철 씨. 근데 사실 김영철 씨는 약간 과장돼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노래를 잘한다보다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수 린 씨가 하춘아 씨 못지않은 솜씨로 저렇게 트로트를 소화하니까 다들 입을 쩍 벌리고 그러니까요. 너무 잘한다라고밖에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꺾기라던가 비음을 넣는 것이라던가 긴 호흡이라던가 제가 보기엔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무대가 아니었나 싶은데 네. 그래서인지 이날 점수도 30점 만점에 25점이 나왔고요. 어허. 작곡가 윤명상 씨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아 이번 무대 페이크야, 가짜야 가짜. 왜? 아직 실력의 3분의 1도 안 보여줬다는 식으로 진짜요?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더 무대가 기대가 되고 네. 안 보여줬던 고음 이런 것도 더 높이 올라갈 거라는 취지로 또 극찬을 했습니다. 사실 현역 가왕에 출전한 31개 팀 모두가 현역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 가수 경력 22년 차의 린 씨도 현역 30명이 딱 보고 있으니까 떨렸을 거 아니에요. 과연 무대를 마치고 어떤 느낌이었을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트로트의 공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공기에 혼자 지금 발라드시잖아요. 도전이거든요. 여기 지금 트로트 하시는 현역 가왕 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정말 단단한 내공이 깊은 그 도전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저는 올인도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정말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되게 무게감 있게 느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사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저 사람은 여기에 왜 왔지? 같은 생각. 제가 또 혹시나 누군가의 자리를 뺏지는 않았을까 하는 어떤 궁금함 같은 것들. 제가 열심히 해서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르게 지금 노래가 끝나서 만감이 교차하고요. 저는 사실은 25라는 저 숫자에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더 많이 정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3분의 1 정도밖에 안 보였다는 윤명선 작곡가의 그 평가처럼 앞으로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린 씨의 무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진짜 린 씨 못지않게 등장만으로도 압도적 존재감을 내뿜은 가수가 있었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린 씨만큼이나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린 가수가 있는데요. 바로 현역 4년 차 그리고 트로트 신동입니다. 많이 좁혀지고 있죠, 후보가. 여기에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포항의 딸이고요. 낭랑 18세입니다. 네, 과연 누구였을지 모르겠어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트로트 꿈나무에서 이제는 어엿한 현역이 되고 싶은 포항 동성고등학교 2학년 18살 전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스트롯 때 뭔가 못 보여주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역강에 출연하게 된 게 제일 크고 나름 한 2, 3년 정도 일단 경험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방송도 많이 쌓고 행사도 많이 다니고 말 같은 것도 되게 연습도 하고 2, 3년은 쉬지 않고 현역강에 막 전유진이 도전한다 막 이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압박감은 있지만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자, 준비 됐습니까? 그 MC님 저 목 풀어도 되죠? 그럼요. 네. 목을 푼다는 건 여러분 긴장했다는 거예요. 자, 긴장 속에 맞이한 무대 과연 어떤 실력을 뽐냈을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황홀한 시간을 난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 당신을 알고 말았죠. 늦어도 그날
기다릴래요. 아, 진짜 잘 부르네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정말 신동이잖아요, 전유진 양 하면. 그런데 앞서 린 씨의 무대와는 좀 분위기가 다르고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요? 과거에 전유진 양이 그 트로트 오디션, 다른 오디션에 나왔다가 네. 탈락했을 때 그때 포항 지역에 밀란이 일어날 뻔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수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있는 전유진 양이고 네. 차세대 트로트 여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도 갖고 있는데 네. 그런 전유진 양이 이번에 현역 가왕에 등장하니까 이 현역 가왕이 과연 전유진 양의 대관식이 될 것인가 그러한 기대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대치가 엄청 높다는 거죠. 일반적인 출연자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전유진 양이 불렀던 이 최진 씨의 꼬마 인형 이 노래가 전유진 양의 가창력을 100% 드러내는 데는 조금 좀 안 맞는 노래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막 열광적인 반응은 아니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30점 만점에 21점 나왔는데 어제 점수가 대체로 다 짜게 나왔었거든요. 막 10점대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거에 비춰본다면 비교적 좋게 나온 점수였고 앞으로 전유진 양의 이 잠재력이 어떻게 발휘될지 그거는 향후 다른 무대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컸을 것 같은데 전유진 양도 무대를 마치고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진짜 너무 현역 언니들이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걸 보고 나는 반만 해도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20점이나 넘어가지고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처음으로 약간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용기를 좀 냈어요. 정말 좋은 소리와 정말 좋은 스킬을 갖고 있는데 선곡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른스러운 노래를 해서 그 감성까지 도달하는 거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노래는 너무너무 잘 들었고 정말 정말 잘하셨습니다. 트로트가 다 그런데 어떡하라는 거야? 전유진한테 마기상어 부르라는 거야 뭐야? 트로트 아기상어 트로트 버전이 있어.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이거 있어 진짜. 망했어요. 저 연습 많이 했는데 한 만큼 안 나온 것 같아서 좀 속상하네요. 그래도 저는 15점을 넘겼기 때문에 솔직히 안 좋죠. 안 좋죠. 에이 열심히 했는데 아쉽네요. 이 아무리 트롯 신동이었던 전유진 양도 쟁쟁한 현역 언니들이 보는 무대라서 떨림이 있었나 봐요. 어쨌든 본인도 아쉬워하잖아요. 어쨌든 또 다른 무대 있을 테니까 계속 힘내보기를 바라고요. 김묘성 기자, 그러면 또 다른 뭔가 압도적 우월감, 뭐 존재감 뽐낸 그런 가수 현역 가왕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앞서 전유진 양에게 선곡이 조금 아쉬웠다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한 바로 가수 김양인데요. 무려 데뷔 16년 차의 베테랑 가수더라고요. 그래요? 현역 가왕에 참가한 31인 중에 가장 선배이고 맏 언니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김양이 등장했을 때 모든 후배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뭘까요, 네? 나연이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당연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얼마나 왔을까 뒤돌아서 보니 지나온 청춘이 보이네. 기쁨과 슬픔의 만남과 이별에 울고 웃었던 인생길. 말없이 돌고 도는 계절처럼 끊임없이 새롭게 피어나리. 그대라는 꽃
김양 씨의 이제 무대를 봤는데 앞서 후배들 공기 바짝 들었어요. 근데 일단 백성원 변호사님, 네. 김양 씨의 노래는 들었는데 시청자분들이 이런 트로트도 있었어 하실 것 같아요. 원래 원곡이 우리나라 곡이 아닙니다. 일본 엔카를 번안한 곡인데요. 일본 엔카의 여제라고 할 수 있는 미소라 히바리가 생전에 불렀던 마지막 곡입니다. 그래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곡인데 그것도 저도 이 원곡으로 들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노래를 이제 처음에 이제 미소라 히바리가 발표할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이건 일본판 마이웨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거의 국민가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래인데요. 이거를 신승태 씨가 그대라는 꽃이라고 번안해서 부른 것을 김양 씨가 지금 부른 거죠. 그렇군요. 또 느낌이 굉장히 다르네요. 네. 원곡하고. 일본 유명 가수가 원곡을 부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김양 씨가 1절은 한국어로 불렀지만 2절은 이렇게 불렀답니다.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知らず知らず歩いてきた細く長いこの道遥かえれば遥か遠くふるさとが見える 일본어에는 받침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받침이 많으니까 아무리 작사를 잘해도 받침 때문에 그 작곡가가 의도한 멜로디랑 덜 붙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2절에서 받침 없이 원곡으로 가니까 노래가 살아나면서 이 김양의 그 능력이 좀 최대치로 올라갔을 수가 있어요. 온몸에 그 있잖아요. 전율, 소름이 끼친 느낌이었는데 하재근 평론가 이거 이런 모습 보니까 그 이전과는 한 차원 다른 경연 같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김양 씨의 어제 저 무대가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는데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멀쩡한 우리 트로트 곡에 외색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그 방송 금지를 시켰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엔카가 나온 것으로도 모자라서 일본어까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일본어를 딱 들었을 때 많은 시청자들이 외색이다. 그런 분은 거의 없었을 것 같고 신선하다. 감동적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자신감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멀쩡한 우리 트로트에 외색이라고 딱지를 붙었을 때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자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고 지금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오디션에 뭐 일본 노래가 나오건 일본어가 나오건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트로트가 뭐 100% 일본 노래다 뭐 그게 아니라 우리 음악이기도 하고 이제는 그런 인식이 확실히 생긴 건데 김양 씨가 어제 노래를 정말 소화를 잘해서 옛날에 그 국제가요제에 나갔던 그런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양 씨가 과거에 MBC 합창단으로 활동하다가 송대관 씨의 지원으로 가요계에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하면서 그 다른 트로트 오디션에 나갔을 때 장윤정 씨가 막 보면서 막 눈물 펑펑 흘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름을 알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개화하지는 않았거든요. 어제 무대를 보니까 이번 현역가왕을 통해서 김양 씨가 정말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 김양 씨의 무대도 기대가 됩니다. 야, 한 차원 격을 높인 현역가왕 경연 프로그램 현역가왕 앞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정말 멋진 무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분들 좋아하셨던 분들은 좀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이나 두고 그렇게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여줬던 아이돌 출신 부부입니다. 최민환, 율희. 이 부부가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얼굴 보시고 이 사람들 그럴 거예요, 진짜. 네, 맞아요. 이들은 지난 2018년에 아들을 출산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쌍둥이 딸까지 낳으면서 슬하에 자녀 셋을 뒀어요. 그러면서 여러 방송에 부부끼리 함께 출연을 하기도 하고 부부 생활, 육아 생활 이렇게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이혼 소식이 더욱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어제 최민한 씨가,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SNS에 이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라면서 사실 어린 나이에 가족을 만들겠다라고 알리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지켜봐 주셨는데 그분들에게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고 심경을 전했고요. 유리 씨 역시 SNS를 통해서 부부의 길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엄마, 아빠로서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소통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결코 쉽지만은 않은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사실 저도 저 두 분 응원했던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웠는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백성문 변호사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이제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사실 이혼을 하면서 공동 양육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 명의 이제 양육권자 결정이 되는데 보통은 엄마가 많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일단 이 두 분은 이혼을 하고 이 아빠인 최민환 씨가 이 세 아이의 양육권을 갖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뭐 유리 씨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양육권을 뺏긴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 될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최민환 씨 같은 경우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남지 않도록 아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입장을 밝혔고 유리 씨 같은 경우는 많은 고민 끝에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불안감이 크지 않도록 지금 지내고 있었던 이 생활 공간에서 그대로 아이들이 자라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아빠가 양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자주 만남을 가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간에서 아이고 또 혹시 그 뭐 유리 씨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라는 그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간의 사정은 들었는데 그래도 손정혜 변호사님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아니 그래도 애가 하나만 모르는데 셋이나 어떻게 또 아빠가 키워요 막 그러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진짜. 요즘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꼭 엄마라고 또 딱히 유리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두루 살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해 10월에 방송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 두 분이 나오셔서 자녀의 교육관에 대해서 좀 대립되는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셋이면 그만큼 양육비도 많이 들고 교육비도 많이 들 수 있는데 당시 방송에서 이제 아이에 들어가는 교육비만 월 800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영어 유치원이라든가 이제 발레 교육 이런 데 이제 고액의 이제 교육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최민환 씨가 이에 대해서 조금 그건 좀 지나치다. 왜냐하면 평범하게 아이를 키우고 싶고 절제하는 삶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다만 유리 씨는 풍족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보내서 아이들을 원할 때 원하는 교육을 시켜주고 싶다. 엄마의 마음은 그런 거다. 이런 의견 대립에 있었는데요. 실제 이런 교육 간의 가치, 어떻게 보면 생활 가치관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런 걸로 이혼에 이른 것인지 아닌지까지는 알 수 없는데요. 이 서로 이혼을 하더라도 아빠가 키우더라도 사실상 엄마가 매주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면접 교섭을 오면 또 엄마의 공백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이제 고려해서 내가 이혼을 해서 아빠가 양육권을 갖지만 엄마도 자주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고심 끝에 뭐 두 사람이 이혼을 했지만 아이들은 잘 키워내기를 또 응원하면서 기대를 해볼게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